자, 현대차 안 산다, 현대차는 망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또 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2위를 차지했다고 하고, 올해의 차 같은 수상 관련 소식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만 보면 벌써 망하고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도로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죄다 현대기아차, 심지어 이러고 있는 게 벌써 10년은 좋게 넘었습니다. 댓글 내용들하고 실제로 달성하는 성과 같은 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미국은 테슬라, 포드, GM 이런 자국 기업이 건재하게 있는 나라인데, 기존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2위를 기록했고, 다들 뭐 얘기해보면 사기 싫다, 사면 안 된다, 차라리 수입차를 사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현실은 엄청 잘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가 또 의외로 회장님이 양궁에도 진심입니다. 경기장에 직접 찾아가서 선수들 응원도 해주고, 지난 올림픽 때 안산 선수는 회장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양궁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아예 자동차 기술을 양궁 훈련 과정하고 장비에 도입하기도 할 정도로 진심입니다. 인공지능, 비전 인식, 3D 프린팅 이런 걸 훈련 과정과 장비에 도입해서 선수들 역량을 끌어올렸고, 이게 또 성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양궁뿐만이 아니라 야구장, 축구장도 자주 가시고, 이동국 선수가 은퇴할 때는 차도 선물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모습을 자주 드러내시는데, 이 광고 부금으로 유명한 현대차 그룹. 이 현대차는 왜 댓글에서는 유독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지, 그리고 이거랑 너무 반대되게 그럼에도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시죠? 현대자동차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비소가 시작이었습니다. 쌀가게 경일상회의 주인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일제강점기에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인수했거든요. 이걸 현대차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정주영 회장의 모토가 빨리빨리, 고치는 건 완벽하게, 수리비는 비싸게,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빨리빨리, 근데 또 수리는 잘해줘야 한대. 이러니까 수리비를 다른 공장보다 3배에서 5배나 비싸게 받아도 정비소 사업이 순조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는 자동차라는 게 부유층도 가지기 힘든 사치품 오브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수리비 몇 푼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심리도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초대 회장이라 사업 전략은 이때도 남달랐던 것 같죠.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은 1946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했고, 이 당시 미국 변기창에서 하청을 주로 받다가 수요가 늘어나고, 이 회사를 이제 현대토건사가 흡수해서 지금의 현대건설이 된 겁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1967년에 자동차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작됩니다. 설립은 정주영 회장이 아니라 동생 정세영 회장, 이분이 이제 86년까지는 현대자동차 사장, 그 뒤로는 현대그룹 2대 회장을 하다가 현대자동차 회장까지 하셨었거든요. 현대차 하면 미쓰비시 기술만 쓴 걸로 기억하시는데, 가장 먼저 기술 제휴를 체결했던 건 포드, 물론 중간에 협력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벤츠와도 기술 제휴를 맺었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차체랑 엔진 변속기에 대한 생산 기술을 얻고 포니를 판매하기까지 함께한 회사가 미쓰비시라서 비교적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80년대까지만 캐나다 같은 해외 공장 설립에 집중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다 할 주력 모델도 없었고 현대차 인지도가 그리 높은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장 문을 닫는 게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지금의 전주 공장과 아산 공장을 세우는 등 아예 국내 공장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이후에 기아 자동차랑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하고, 99년 초에 정세영 회장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우리한테 익숙한 정몽구 회장한테 경영권이 넘어가고, 2009년에는 정몽구 전 회장의 아들, 지금의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현대차의 핵심 경쟁력은 다각화라고 할 수 있죠. 친환경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건데, 하이브리드 차랑 친환경 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 상위권 타이틀은 이제 우스울 정도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기업의 기술을 갖다 쓰던 회사가 이제는 기술을 나눠주는 회사가 됐습니다. 의외로 미국의 지프가 현대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갖다 썼었고요.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에도 꽤 여러 번 선정됐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총 16번이나 됐는데, 최근에는 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올해의 전기차 같은 수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대체 왜 댓글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냐? 본격적인 문제는 기아차를 인수한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댓글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2000년대 중후반에는 부식 같은 게 꽤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급발진 의심사고들이 난리였죠. 이 당시에는 급발진이라는 개념도 잘 안 잡혀 있을 때고, 급발진 의심사고와 실제 급발진을 구분하는 소비자를 찾기도 힘들 때였습니다. 정몽구 회장 때는 이렇다 할 대응이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대차의 대응보다도 방송에서 언급되는 에어백 관련 얘기 같은 게 운전자들을 자극했었죠.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꽤 많이 보여줬습니다. 품질 비용이라는 걸 도입해서 2022년 3분기에는 2조 9천억 원이나 썼다고 하고요. 품질 개선을 위해 조직도 개선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너무 빈번해서 관련 조직도 개편하겠다고 했고요. 사실 이 정도로 나왔으면 긍정적인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일 법도 한데, 자동차 관련
관련 기사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정치판보다도 심하게 나뉩니다. 왜 이런 건지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 기사 댓글이 왜 심각하게 갈리는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정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라서 더 그럴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뽑죠. 나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거라 생각하고 표를 준 겁니다. 잘하면 내 생각이 맞은 거고 못하면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를 위해 우리는 돈을 내거든요.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듯이 우리는 세금이라는 걸 지불합니다. 얼마나 내는지 보니까 국민 1인당 연평균 1,200만원, 거의 중고차 한 대 값을 매년 내고 있는 거죠. 결국 세금이라는 돈을 내고 내가 특정 정책과 정치인을 선택하고 내 선택이 옳았는지 확인하고 내 선택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당연히 격앙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 쪽도 구조가 꽤 비슷합니다. 일단 세금보다 더 비싼 돈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 브랜드와 차종을 선택하죠. 내 기준에서 승차감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과 옵션도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고민해서 선택을 하고 큰 돈까지 냈는데 내 선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 차를 사지, 이러면서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차보다 내 차가 좋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이게 특정 브랜드를 미워하는 감정이나 혐오까지 이어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정치와 자동차가 너무 비슷해서 댓글 내용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과 근거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하는 반대쪽 당을 공격해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상대쪽 의원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 조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고 불법적인 것도 여러 개 발견돼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격하고 저쪽 당은 찍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죠.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걸 옹호하거나 아예 지지를 철회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투표 때는 표를 안 주겠죠. 자동차도 비슷합니다. 내가 싫어하거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공격해야 합니다. 급발진 의심, 화재, 이런 뉴스가 보도되면 이게 공격의 근거가 되고 저 차는 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타는 브랜드가 그랬다면 이걸 반대로 다른 브랜드는 안 그러냐면서 옹호하거나 다음에는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현대차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죠. 급발진 의심 사고나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같은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장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한번 났다 하면 큰 사고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사고 자체에 몰입하기 쉽고 감정이입을 하는 속도와 정도가 다른 것보다 훨씬 큰 거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증명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치열하고 지저분한 싸움이 없거든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답은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책과 정치인이 옳다고 주장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좌우가 나뉘어서 싸우는 거란 말이죠. 급발진 의심사고 같은 것들도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정답이라는 게 안 나온 겁니다. 아직은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인정이 되거나 증명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결론 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례들 뿐이거든요. 이런 게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몇십 년을 흘러오다 보니 정치판처럼 자동차판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미 댓글만 보면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중분해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올해의 차는 물론이고 실적도 계속 역대급을 찍고 있습니다. 이건 여론과 실제 소비를 할 때의 현실적인 조건들이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현실적으로 현대차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게 큽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그랜저, 소렌토, 스포티지 이런 차들입니다. 그랜저만 봐도 4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대형 세단이라고 해봤자 K8 말고는 없거든요. 얘도 결국 현대기아차입니다. 자동차라는 게 수천만 원에 달하고 싫다고 해서 바로 기변하거나 윗급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차를 살지 결정하면 이 차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사도 되는 이유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말 많던데, 그런데 이거 말고는 살 차가 없는데 다른 차들도 문제 많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차를 구매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모수의 차이를 인정하는 건데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문제점을 차주들이 실제로 겪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큽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2022년 한 해 동안 15건 있었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의심 신고 건수라서 이 중에는 실제 급발진이 몇 건인지, 운전자 실수는 몇 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15건 모두 실제 급발진으로 결론 났다 가정해도 현대차가 같은 기간 동안 판 차가 53만 6,500대, 그룹 단위로 따지면 121만 대가 넘습니다. 15건이 실제 급발진이었다고 해도 이 사고를 겪은 차주는 0.001%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건 1년 판매량만 가지고 말하는 거고, 여태까지 누적된 판매량으로 치면 0.0000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구구절절한 얘기보다도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꼭 급발진 의심 사고뿐만 아니라 엔진 관련 문제라든가 자잘한 품질 문제, 요즘으로 치면 소프트웨어 문제 같은 걸 121만 명 중에 1만 명 이상만 경험해도 판매량이 휘청일 겁니다. 판매량이 휘청이면 어떤 회사든 울며 겨자 먹기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근데 실제 판매량에 비해서 문제를 직접 겪는 고객이 너무 적고, 그렇다 보니 컴플레인도 대규모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차주들이나 네티즌 같은 제3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피드백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실적은 계속 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고객들은 별 문제 없이 타니까 굳이 사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가격대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오히려 이런 실적이나 수상 기록이 잠재적 고객들한테는 차를 사야 하는 이유가 되고, 차를 타는 동안 별다른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이는 댓글과 현실에서 보이는 성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게 옛날에는 한국인들이 우물안 개구리라 그렇다, 한국인들은 선택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걸로 반박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도 불가능해졌죠.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나란히 기록한 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강대국입니다. 미국 기업인 포드, GM, 스텔란티스, 그리고 해외 기업임에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토요타, 이런 회사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현지 브랜드를 모두 제쳤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댓글 내용과 현실에서의 거리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댓글로 항의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더 커질 겁니다. 나는 분명 그런 문제를 듣거나 경험한 사람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잘 나간다는 소리만 나오니 당연히 불만이 커지죠. 반대로 현대차는 최근 몇 년 동안 상승세를 제대로 탔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와 순수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시장도 대응이 되고 있고, 이렇게 분야를 다각화해서 대응하고 있는 브랜드도 몇 없고, 이건 결국 그만큼 경쟁 상대도 적다는 겁니다. 댓글에서는 망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현대차가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코랜드였습니다.